5월의 햇살은 눈부셨다. 천년 고도의 심장,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경복궁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 넘쳤다. 갓 피어난 연초록 잎사귀들은 굳건한 궁궐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었고 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는 흙내문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 사이로 푸른 눈의 한 사내가 설렘과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거대한 정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리처드슨, 미국 중서부의 한 대학에서 조선 왕조사를 가르치는 역사학 교수였다. 수십 년간 책과 논문을 통해 만나온 공간에 직접 발을 들인다는 사실은 제임스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역사서와 직접 그린 궁궐 약도가 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관광객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는 돌 하나, 기와 한 장에서도 역사의 숨결을 읽어내려 애썼고 처마의 곡선과 단청의 색감에서 조선의 미학과 철학을 발견하려 했다. 아름답군요. 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섬세합니다. 곁에 있던 한국인 친구이자 동료인 박선영 교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롭죠, 교수님? 자, 이제 곧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될 겁니다. 경복궁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연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조선시대의 군사제도와 의례였다. 수문장 교대식은 그에게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였다. 웅장한 취타대의 연주가 시작되고 절도 있는 발걸음과 함께 붉고 푸른 전통 군복을 입은 수문군들이 광장으로 들어섰다. 깃발이 나부끼고 창과 칼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관광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제임스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수문군의 복식, 무기, 심지어 그들의 표정과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군사 의례가 담고 있는 상징성과 권위,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조선 왕조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위험 있는 표정으로 대열의 맨 앞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듯한 한 훈련관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다른 병사들과는 다른 견장이 달려 있었고 눈빛에서는 강한 자부심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날선 기운이 느껴졌다. 교대식이 끝나고 숨은 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그들의 곁에서 사진을 찍거나 감탄사를 연발했다. 제임스는 아까 보았던 그 훈련관에게 다가갔다. 그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그러나 어떤 문헌에서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을 하고 싶었다. 그는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연습했던 한국어로 입을 열었다. 저 실례합니다. 훈련관님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훈련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제임스에게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귀찮음, 혹은 경계심에 가까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제임스는 그가 자신의 한국어 발음을 알아듣지 못했거나 혹은 의례 중에는 말을 할 수 없는 규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한 발음으로 다시 물었다. 훈련관님의 갑옷 흉갑에 새겨진 문양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 문양은 조선 전기의 양식으로 보이는데 현재 재현된 복식은 후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제임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이 작은 불일치를 통해 어쩌면 재현 과정에서 간과되었을지 모를 중요한 역사적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훈련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여전히 정면을 응시한 채 입술조차 달싹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제임스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마치 길가에 돌멩이가 말을 걸어온다는 듯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소음을 듣는다는 듯한 그런 종류의 의도적인 외면이었다. 제임스는 당황했다. 박선영 교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수님, 아마 근무 중에는 대화가 금지되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안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제임스는 씁쓸함을 삼키며 물러섰다. 규율 때문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훈련관의 그 미세한 표정 변화는 규율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훈련관을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한 무리의 서양 여학생들이 훈련관에게 다가가 서툰 영어로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다. 훈련관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아까와는 달리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허락의 표시를 했다. 여학생들은 환호하며 그의 곁에 서서 포즈를 취했다. 그 순간 훈련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제임스는 보았다. 그것은 친절함의 미소라기보다는 마치 선심을 베푼다는 듯한 혹은 자신의 인기에 만족한다는 듯한 그런 종류의 미소였다. 제임스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혹시 나에게만 저런 태도를 보인 것인가?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 거야. 그는 단지 규율을 지켰을 뿐이고 여학생들에게는 사진 촬영도는 허용되는 것일 수도 있지. 하지만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훈련관을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훈련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가 서툰 한국어로 길을 묻자 훈련관은 아까 제임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무시했다. 아버지가 재차 묻자 그는 마침내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손짓으로 저쪽 안내소를 가리킬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짓에는 명백한 경멸과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가족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때 제임스는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규율 문제가 아니었다. 저 훈련관은 명백히 사람을 가려가며 태도를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준에는 인종이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제임스의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는 존경에 맞지 않는 조선의 역사가 그 위대한 문화유산이 저런 편협한 인물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다시 훈련관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질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저 훈련관의 갑옷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흉갑의 문양이 정말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은 학자로서의 순수한 탐구심이었고 또한 저 오만한 훈련관의 지식이나 태도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기도 했다. 그는 정중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눈으로 갑옷의 세부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선을 넘거나 훈련관의 몸에 손을 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훈련관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임스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었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요? 차가운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제임스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갑옷의 역사적 고증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 당신 같은 외국인이 뭘 안다고 관심을 가져? 여긴 당신네 놀이터가 아니오. 당장 비키시오. 훈련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명백한 적의를 담고 있었다. 그의 말에는 당신 같은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칼날처럼 박혀 있었다. 제임스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런 노골적인 무례함과 편견은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태도는 매우... 학자? 웃기는 소리. 미국인이 조선 역사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당신네 역사나 제대로 알라고. 어서 비키지 않으면 임무방해로 간주하고 조치하겠소. 훈련관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의 손이 허리춤에 칼자루를 향하는 듯했다. 관광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겁을 먹은 듯 뒤로 물러섰고 몇몇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제임스의 친구 박선영 교수가 황급히 제임스의 팔을 잡아 끌며 말렸다. 교수님, 그만하세요.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피해요. 하지만 제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자존심이 아니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서 물러선다면 저 훈련관의 오만한 편견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선영 교수의 손을 조용히 내리고 훈련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이 제복의 무게를 전혀 모르고 있군요. 이 제복은 조선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지 당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의 푸른 눈에서는 차분하지만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훈련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제임스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제임스는 단지 주제넘게 참견하는 건방진 양키일 뿐이었다. 이 자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여봐라, 이 자를 당장 끌어내라. 훈련관이 고함을 치자 근처에 있던 다른 수문군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의 표정에도 당혹감과 함께 훈련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서려 있었다. 관광객들은 더욱 술렁였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물리적인 충돌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다. 잠깐만요. 무슨 일입니까? 그때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궁궐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다. 그들 뒤로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달려온 듯한 좀 더 높은 직책으로 보이는 또 다른 훈련관이 뒤따랐다. 제임스를 노려보던 훈련관, 그의 견장에는 박병장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김 경사님, 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근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저를 모욕했습니다. 당장 규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박병장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제임스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갔다. 김 경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제임스와 박병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관광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의 판단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선생님,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김 경사는 일단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제임스에게 정중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제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끌려간다면 그는 박병장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 터였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훈련관이 저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모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증인도 있습니다. 제임스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던 사람들, 동남아시아 가족, 그리고 서양 여학생들. 하지만 대부분은 시선을 피하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표정들이었다. 제임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다. 바로 그때였다. 제가 봤습니다. 저 근위병분이 먼저 저 외국인 신사분께 매우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선이 쏠린 곳에는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보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인상을 풍겼다. 박병장이 쏘아붙였다. 당신은 누구요? 뭘 안다고 함부로 끼어드는 거요? 남성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근처 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신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명백히 부적절했습니다. 특히 흉갑 문양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은 글쎄요. 혹시 답을 몰라서 그러셨던 것은 아닙니까? 남성의 마지막 말은 박병장의 아픈 곳을 찔렀다. 사실 박병장은 그 문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주어진 제복을 입고 정해진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역할에 충실했을 뿐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던 것이다. 헛소리,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당신 저 외국인이랑 한패지. 박병장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추한 모습은 그가 입고 있는 위험 있는 제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제임스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 경사와 뒤에 서 있던 상급 훈련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서툰 한국어가 아닌 유창하고 정확한 발음의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제임스 리처드슨입니다. 제 전공은 조선 후기 군사제도와 의례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연구자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훌륭한 재현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유창한 한국어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병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제임스는 말을 이었다. 저는 박병장님의 노고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특정 인종의 관광객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둘째, 그는 정당한 학문적 질문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셋째, 그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에게 거짓 비난을 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제임스는 숨을 고르고 박병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박병장님,
당신이 몰라서 답하지 못했던 그 흉갑 문양에 대해 말씀드리죠. 그 문양은 용복 문양이 변형된 것으로 주로 왕실 의장용 갑옷에 사용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재현된 갑옷의 전체적인 형태는 조선 후기 훈련도감 병사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명백한 시대적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물론 재현 과정에서의 예술적 허용이나 상징성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의미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하거나 혹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라고 안내하는 것이 훈련관으로서 그리고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제임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 병장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단지 외국인이라고 얕보았던 상대가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극심한 모욕감과 당혹감을 느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광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제임스와 박 병장 그리고 김 경사와 상급 훈련관에게 쏠렸다. 상급 훈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사태를 파악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제임스에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교수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수문군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훈련대장 한정호입니다. 한 대장은 박 병장에게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물었다. 박 병장,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교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인가? 박 병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한 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실망이 크군. 우리는 단지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는 마네킹이 아니다. 우리는 조선의 정신과 역사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이다. 그런데 네가 감히 그 자부심을 네 편협한 편견으로 더럽혀. 한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 경사에게 지시했다. 김 경사, 박 병장을 즉시 대기실로 인계하게, 그리고 오늘 근무했던 모든 수문군들을 대상으로 즉시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특히 외국인 관광객 응대 매뉴얼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김 경사와 다른 보안 요원이 박 병장의 양팔을 붙잡고 광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박 병장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하고 위험 있는 제복은 이제 그에게 더없이 무겁고 부끄러운 짐처럼 보였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한 대장은 다시 제임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미숙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교수님께 큰 불쾌감과 모욕감을 드렸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는 한 대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대장님. 모든 수문군들이 박 병장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훌륭한 재연 행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작은 오점 하나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교수님의 깊은 뜻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흉갑 문양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즉시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고증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 병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박 병장 개인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가 사랑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오해받거나 폄하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다. 한 대장은 제임스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제임스 교수와 같은 전문가에게 수문군 의례와 복식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제임스는 흔쾌히 수락했다. 아까 제임스를 도와주었던 역사박물관 직원도 함께 자리하게 되었다. 그들이 자리를 옮기는 동안 주변에 모여있던 관광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박 병장의 행동에 혀를 잡고 어떤 이들은 제임스의 용기와 지식에 감탄했다. 아까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프랑스 여학생 소피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지 가십거리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한 대장과 박물관 직원과 함께 궁궐 한편에 마련된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수문군 복식과 의뢰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고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 대장과 직원들은 그의 전문 지식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경청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오늘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어졌다. 한 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병장과 같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처럼 노골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병사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친절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고됩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뿌리 깊은 편견을 없애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박물관 직원이 덧붙였다. 특히 일부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지나쳐 외국 문화나 외국인 자체를 배척하는 그릇된 민족주의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임스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는 미국 사회 역시 다양한 인종 갈등과 편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떠올렸다. 편견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것과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는 편견이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가 입을 열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박 병장이 저에게 보인 태도는 그가 저라는 개인을 본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라는 혹은 외국인이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투영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그가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더라면 우리가 서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한 대장은 제임스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문군들에게 단순히 의례 절차나 복식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욱 심층적으로 교육해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의 만남은 저희에게 매우 귀중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제임스는 한 대장과 박물관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대장은 궁궐 밖까지 제임스를 배웅하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임스는 다시 광장으로 나왔다. 아까의 소란은 온데간데 없고 궁궐은 다시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제임스의 눈에는 이제 그 풍경이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그는 화려한 제복과 절도 있는 동작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근정전의 웅장한 용마루를 바라보았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았을 저 궁궐은 오늘 벌어진 이 작은 소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도 궁궐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렇게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마치 역사가 그렇듯이. 제임스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은 후련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교차했다. 그는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워 이긴 것은 아니었다. 박 병장은 징계를 받겠지만 그의 마음속 편견까지 사라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박 병장이 존재할 터였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늘 그는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냈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울림을 만들 수 있음을, 그리고 진실과 지성은 결국 편견을 이길 수 있음을 그는 믿었다. 그는 광화문 내거리를 건너며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스쳐 지나갔다. 그는 생각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작은 용기와 실천에 달려있다. 저녁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제임스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가면 오늘 겪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단지 조선시대 군사제도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될 터였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경복궁에서의 하루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남겼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외치고 있으며 그 외침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임스는 한국에서의 남은 일정을 생각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땅은 그에게 아픔과 동시에 깊은 울림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Samthan Wamwengwo, total characters, 켄칩침냉리일. 그 후 며칠 동안 제임스는 서울의 다른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보았다. 창덕궁의 후원을 거닐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선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마주하며 숙연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통해 한국인의 저력을 확인했다. 여행 곳곳에서 그는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났다.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상인,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신의 서툰 한국어에도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 경복궁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강렬했던 만큼 그는 이러한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따뜻함과 위안을 느꼈다. 그는 박병장과 같은 사람이 한국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행 마지막 날, 그는 다시 경복궁을 찾았다. 이번에는 어떤 기대를 하거나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가 사랑하는 역사의 공간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했던 강렬한 경험에게 그날도 여전히 수문장 교대식은 진행되고 있었다. 제임스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웅장한 음악과 절도 있는 동작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제복 너머의 사람들을 보려 했었다. 땡볕 아래 땀 흘리며 서 있는 저 젊은이들의 노고를 그리고 그들이 짊어진 역사의 무게를 생각했다. 그때 누군가 제임스에게 다가왔다. 돌아보니 훈련대장 한정호였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교수님 다시 찾아주셨군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대장님. 덕분에 남은 여행 잘 마쳤습니다.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마침 교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대장은 제임스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는 지난번 사건 이후의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병장은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문장 임무에서 해제되어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수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모든 수문군들을 대상으로 인권 및 다문화 이해 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복식 고증 문제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 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임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교수님의 용기 있는 지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덮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임스는 한 대장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대장님과 관계자분들께서 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대해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경복궁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 위로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 대장이 제임스를 이끈 곳은 숨은 군들의 대기실 근처였다. 그곳 게시판에는 새로 만들어진 외국인 관광객 응대 수칙이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인사말과 함께 모든 관광객을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질문에는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모를 경우에는 안내소로 안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등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임스가 그날 지적했던 흉갑 문양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역사 고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제임스는 그것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교수님, 괜찮으시다면 저희 병사들에게 짧게나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의 경험과 지혜가 저희 젊은 병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대장의 제안에 제임스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 대장의 간곡한 눈빛을 보고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제임스는 수십 명의 젊은 수문군들 앞에 섰다. 그들은 모두 부동자세로 제임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긴장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경계심도 섞여 있었다. 제임스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왜 한국 역사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복궁과 수문장 교대식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날 겪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누구를 비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과거를 재현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외교관이며 동시에 이 땅의 자부심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제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임스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존중, 여러분이 지키는 역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존중의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는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맺었다. 저는 여러분이 훌륭한 수문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도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이곳 경복궁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미국으로 돌아가 저의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멋진 모습과 한국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아까와는 다른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임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제임스는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박선영 교수가 선물한 작은 복주머니와 한 대장이 선물한 수문장 교대식 기념 책자가 들려 있었다. 그의 마음은 한국에서의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경복궁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까지.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지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제임스는 그 불빛 하나하나에 담겨 있을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거대한 역사의 강을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 이름은 경복 Palace, Echoes of Silence and Shouts, 경복궁 침묵과 외침의 메아리라고 지었다. 그는 경복궁에서 시작된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단순한 역사 논문이 아닌 인간과 문화, 그리고 존중과 이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역사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그것은 때로는 장엄한 궁궐의 기화 아래서, 때로는 소박한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화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메아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제임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서울의 궁궐과 미국의 연구실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의 대화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은 그의 인생과 학문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 흔적은 앞으로 그가 만날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가 써내려갈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또 다른 메아리가 되어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역사의 메아리는 결코 잠들지 않았다. 그리고 제임스 리처드슨 교수는 그 메아리를 세상에 전하는 충실한 전달자가 되어 새로운 아침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제임스 리처드슨 교수는 그의 저서 경복궁, 침묵과 외침의 메아리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생생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동시에 편견과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제임스는 세계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는 어디를 가든 경복궁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국의 한 문화재단으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전통문화 계승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이었다. 제임스는 망설임 없이 초청을 수락했다. 다시 찾은 서울은 그 사이 더욱 발전하고 변화해 있었지만 경복궁은 여전히 늠름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 그는 감회가 어린 눈으로 궁궐을 둘러보았다. 심포지엄 장소에 들어선 그는 놀라운 얼굴과 마주쳤다. 바로 한정호 대장이었다. 그는 그 사이 승진하여 이제는 궁궐 전체의 의례 및 경비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교수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한정호 책임자는 제임스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책임자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요. 교수님 덕분에 저희 경복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책임자는 심포지엄 자료집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제임스의 책이 주요 참고 문헌으로 소개되어 있었고, 수문군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실려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수문군들 중 일부는 외국어 능통자로 구성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교수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책임자가 손짓하자 젊은 훈련관 한 명이 제임스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경례를 했다. 그의 견장에는 이 병장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교수님, 이 병장은 저희 수문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범 병사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여 시비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수문장으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이 병장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임스에게 말했다. 교수님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교수님처럼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동시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수문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임스는 이 병장의 맑고 총명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몇 년 전 박 병장의 차갑고 오만한 눈빛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훌륭한 나무로 자라난 것을 확인하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기조연설 시간이 되었다. 제임스는 단상에 올라 자신이 준비해온 연설문을 펼쳤다. 그는 경복궁의 역사적 의미와 수문장 교대식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문화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지, 특히 다문화 시대에 어떻게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설했다. 그의 연설은 좌중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제임스는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시선은 객석 한 구석에 앉아있는 젊은 수문군들에게 머물렀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제임스는 한정호 책임자와 함께 다시 광장으로 나왔다.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웅장한 취타대 소리와 함께 절도 있는 수문군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제임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몇 년 전 그는 이곳에서 편견이라는 추한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피어난 희망의 빛을 보고 있었다. 역사는 때로 아픔을 동반하지만 결국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한정호 책임자가 제임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교수님, 혹시 박 병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해가 지고 경복궁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궁궐의 처마 끝에 하나둘씩 조명이 켜지며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했다. 제임스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으며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한국 방문은 이번에도 성공적이었다. 그는 학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편견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진실을 향한 노력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계속되는 한 경복궁의 외침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메아리는 더욱더 멀리 퍼져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밤은 그렇게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깊어가고 있었다. 제임스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경복궁과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숨은 군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자문을 제공했다. 그의 연구는 더욱 깊어졌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의 애정은 더욱 커져갔다. 그의 노력 덕분에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은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문화 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수문군들은 이제 절도 있는 동작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민간 외교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임스는 정년 퇴임을 맞이했다. 그는 대학 강단에서는 물러났지만 연구와 저술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와 경복궁 근처에 작은 연구실을 마련하고 남은 생을 한국 역사 연구에 바치는 것이었다. 그의 소망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한국 정부와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복궁이 내려다보이는 북촌의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매일 아침 경복궁을 산책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오후에는 연구실에서 젊은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지식을 나누었다. 그의 연구실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다.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세계 각국의 학자들,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젊은 학생들, 그리고 그와 인연을 맺었던 경복궁의 숨은 군들까지. 그의 연구실은 단순한 학문 공간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소통하는 사랑방 역할을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제임스는 창밖으로 경복궁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과 푸른 하늘, 그리고 그 아래 늠름하게 서 있는 궁궐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때 누군가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제임스는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수십 년 전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와 동시에 변화의 계기를 안겨주었던 박 병장이었다. 박 노인은 제임스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묵혀두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교수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팍입니다. 제임스는 조용히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는 박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다. 박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날 사건 이후 군복을 벗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며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반성했다고 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교수님, 저는 평생 교수님께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한번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박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제임스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박 선생님,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제임스의 따뜻한 말에 박 노인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수십 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제임스의 용서와 함께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노인은 자신이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제임스는 그의 변화된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박 노인에게 자신의 책을 선물하며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고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연구실을 나섰다. 제임스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박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웠다. 그는 오늘 역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을 목격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으며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는, 그리고 용서와 화해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다는 기적을. 그날 이후 제임스는 더욱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을 한미 역사문화 교류센터로 발전시켜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가교 역할을 했다. 그는 경복궁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고, 그의 노력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었다. 그의 몇 번째 생일날 경복궁에서는 그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그동안 그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의 업적을 기렸다. 한정우 책임자는 이제 명예로운 퇴역 장군이 되어 있었고, 이 병장은 늠름한 훈련 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객석에는 이제는 제임스의 오랜 친구가 된 박노인도 환한 미소로 앉아 있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젊은 수문군들이 제임스에게 바치는 특별 교대식이었다. 그들은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인 제임스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교대식을 선보였다. 제임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교대식이 끝나고 훈련대장이 된 이 대장이 제임스에게 다가와 말했다.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수문장 갑옷 모형이었다. 그리고 그 흉갑에는 제임스가 수십 년 전 처음 질문했던 바로 그 용복 문양이 완벽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다. 교수님께서 처음 지적해 주셨던 그 문양입니다. 저희는 교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마침내 완벽한 고증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제임스는 떨리는 손으로 갑옷 모형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순한 모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인연과 노력, 그리고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긴 결정체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임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감동, 그리고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제임스는 자신의 연구실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 빛나는 경복궁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수문장 갑옷 모형이 들려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결국 역사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퍼즐과 같다고. 때로는 맞지 않는 조각 때문에 아파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제자리를 찾아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삶이 한국이라는, 그리고 경복궁이라는 거대한 퍼즐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한 조각이 되었음에 감사했다. 그는 이제 여한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역사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충분히 행복했다. 며칠 후 제임스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은 그의 유언에 따라 경복궁이 보이는 언덕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문장이 새겨졌다.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자 현재와의 성찰이며 미래를 향한 약속이다. 그가 떠난 후에도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식은 계속되었다. 취타대 소리는 여전히 웅장했고 수문군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절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역사에 대한 깊은 존중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제임스 리처드슨 교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침묵과 외침의 메아리는 경복궁의 하늘 아래, 그리고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마치 결코 잠들지 않는 역사의 숨결처럼. 경복궁의 사계절은 제임스가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흘러갔다. 봄에는 꽃들이 만발하여 궁궐을 화사하게 물들였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다. 가을에는 오색 단풍이 불타듯 타올랐고 겨울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여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수문장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의례 집행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제임스 교수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아 숨쉬게 하는 존재들이었다. 이 대장은 이제 노련한 책임자가 되어 젊은 수문군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매년 신입 병사들에게 제임스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수문군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기억하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단지 화려한 의상이 아니다. 이것은 수백 년 역사의 무게이며 수많은 선조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자부심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옷을 입음으로써 그 역사를 현재에 되살리고 미래로 이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책임자는 젊은 병사들의 눈을 바라보며 강조했다. 하지만 그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이 궁궐을 찾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피부색과 언어, 문화를 넘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제임스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진정한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할 때 그들 역시 우리의 역사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될 것이다. 젊은 병사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친절한 수문장, 존중하는 수문장이 되겠다는 다짐이 새겨졌다. 제임스 교수가 설립한 한미역사문화교류센터는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통해 한국과 세계를 오가며 서로를 배우고 이해했다. 센터의 벽에는 제임스 교수의 사진과 함께 그가 남긴 묘비명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다.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자 현재와의 성찰이며 미래를 향한 약속이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은 그 문장을 보며 제임스 교수의 정신을 되새겼다. 박노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는 이제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여 한국 사회의 건강한 다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의 변화된 삶은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며 진정한 반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산증거가 되었다. 어느덧 제임스 교수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가 되었다. 경복궁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취타대가 전통 음악과 함께 서양 클래식을 조화롭게 연주했고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 맑은 목소리로 평화와 화합의 노래를 불렀다. 음악회가 끝나갈 무렵 이 책임자가 무대에 올라 제임스 교수를 추모하는 글을 낭독했다. 제임스 교수님, 당신은 저희에게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저희의 스승이었고 친구였으며 등대였습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역사를 보는 눈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어 이곳 경복궁을 넘어 세상 곳곳에 희망과 이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의 모습은 이제 이곳에 없지만 당신의 정신은 저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서 당신이 사랑했던 이 땅과 이곳의 사람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 책임자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고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임스 교수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안고 돌아갔다. 제임스의 묘비가 있는 언덕에는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하얀 국화꽃 한 다발과 함께 제임스가 선물 받았던 그 수문장 갑옷 모형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치 제임스 교수가 그곳에서 경복궁의 평화로운 밤을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고 경복궁은 다시 고요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임스 교수가 남긴 침묵과 외침의 메아리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메아리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세상을 비추며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